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이던 충북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서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흘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한 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희생자는 모두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대응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고 경찰도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오늘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는 내일까지 시간당 6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최고 4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고 350mm 이상,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도 많게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핵 협의 그룹 첫 회의를 엽니다. 북한은 미국이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회담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밀 등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집중호우 관련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오송 지하차도에서 어제 저녁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참사의 사망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영민 기자, 오늘도 이 폭우가 많이 예상돼 있던데 우선 현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이 지하차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마지막 실종자가 어제 저녁 8시쯤 발견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 인근 논두렁에서 침수사고 실종자였던 60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지하차도 도보 수색 이후 드론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하차도 내부에 갇혔던 침수 차량은 모두 17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구조 대상자는 지하차도 외곽에서 발견됐고요. 실종 신고자와 일치하다고 경찰에서 최종 답변 받았습니다. 네, 신영빈 기자, 그러면 지금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제 모두 끝이 난 겁니까? 지하차도 내부를 수색하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 신고가 됐던 인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외부 수색 작업은 추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실종자가 지하차도 바깥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당국은 외부 하천변과 논밭에서 당분간 수색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사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8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무너진 미호강 제방에 대한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고요. 국무조정실 역시 사고 원인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대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따른 첫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이 지하차도 현장에서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근처에는 미호천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의 확장 공사가 이번 참사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 있는 뚝의 일부를 무너뜨렸는데 폭우로 물이 불어났을 때 이 부분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세희 기자가 처음 뚝이 무너진 현장을 직접 가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읍에서 미호천을 건너는 다리는 세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이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있는 1번 다리와 그 옆 2번 다리 사이에 모양이 변했습니다. 공사 전에는 둑이 높이 쌓여 있는데 공사 시작 후 둑이 깎여 낮아졌습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쉽게 임시 방편으로 깎은 겁니다. 지난 14일 쏟아진 비에 하천물이 불어나자 이곳에 흙과 모래로 임시 제방을 쌓았지만 결국 불어나는 물을 막지 못해 터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넘친 물은 삽시간에 지하차도와 인근 마을을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쪽에서는 하천 범람의 흔적으로 이렇게 물 웅덩이가 고여 있고요. 제 왼편으로는 무너졌던 임시 제방에 대한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천물이 불었을 때 제방을 급하게 쌌던 현장을 본 주민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지금 그 뚝 위하고 물 수면하고 한 30cm 차이밖에 안 돼 보여. 급한 거죠. 새파란 방수포로다가 덮어놓은 데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콸콸콸콸 나와. 장비가 한 대밖에 없어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119에도 연락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고 합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도 둑 사고 예방이 부족했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무너지면서 이제 토사와 그게 한꺼번에 물이 유입이 된 거고 손쓸 틈도 없이 저는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고 어떻게 왜 이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서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다리를 만들려면 둑을 깎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복구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각을 만들려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깎아가지고 정마철이 오니까 다시 그걸 메꿔놓은 거죠. 모래로 한 게 아니라 다 거기 있는 흙으로 다 다져놓고. 한편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주체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도 제방 유실을 방지하려고 보강 공사를 했고 집중호우로 물이 범람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만든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방 관리와 도로 통제 하나만 지켜졌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잘못은 아니다라며 내 탓 공방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수 기자입니다. 임시 제방을 축조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국무조정실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행복청 사무실을 직접 찾았지만 만남을 거부한 채 보강 작업을 했다고 강조하는 보도자료만 전해왔습니다. 지하차도 통제에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는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행복청에 참사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청은 임시 제방을 적절하게 축조했으며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려 천재지변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통 통제는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냐고 충북도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4시 10분 홍수경보가 발령됐으니 4시간 이상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대비할 수가 없었고 청주시가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는 참사 40분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제방둑이 무너져 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충북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관리 주체는 도청이지 청주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모든 관련 기관을 예외 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내 탓 공방만 벌어지자 경찰은 8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부산 초량 지하차도. 당시 미흡한 교통통제로 차량 6대가 침수, 3명이 사망했고 경찰은 71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부산시, 동구청 등 관련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져가지고 정말 진짜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는. 이후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88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한 충북경찰청은 부산 침수 사고와 마찬가지로 미호강 범람 과정부터 지자체의 대응 과정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부산 사고와 다른 점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는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관리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만큼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처음에 제방을 끊는 공사에서 그리고 그거를 임시 제방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거는 좀 납득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청주시장, 충북도지사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당국은 구조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실종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또다시 비가 내리고 폭우도 예보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흙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아수라장이 된 마을. 구조대원과 중장비가 투입돼 허벅지 높이만큼 쌓인 흙을 일일이 퍼냅니다. 산사태로 매몰된 실종자를 찾는 겁니다. 마을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인 60대 남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 대원들이 1m 간격으로 나란히 서서 탐침봉으로 흙더미를 찔러보지만 토사물과 건물 잔해가 엉켜 있어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인근 마을 회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 싹 다 나갔어. 아무것도 없어. 숟갈몽디 하나 못 건졌어. 고향 찾아온 사람도 있고 이제 여기 살기 좋다고 들어온 사람들 두 가구가 그냥 쓰러져.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기준 사망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으로 집계됐고 주민 1,359명이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병대 1사단을 투입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고 추가로 1,200여 명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전북 지역은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침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500mm가 쏟아진 익산은 100가구가 사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가본 수해 현장은 더 처참했습니다. 강세웅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강으로 변했습니다. 집이며 비닐하우스며 모두 황토빛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100가구가 사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 다리가 물에 잠겼고요. 주변 도로까지 침수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을이 온통 물바다가 된 건 3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수확할 수박이니 상추니 토마토니 다 계약까지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져버렸으니 이거 사람 참 죽을 맛이죠.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된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지만 이틀간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허리만큼 방 안이 다 찼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가축을 키우는 주민은 조심히 마을로 들어갑니다. 물이 찬 축사에는 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고 오늘 사줬어요. 한 이틀 굶어놓고 지하수 물이 보다가 타버려서 못 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질병이 문제겠네요. 인근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농경지가 모두 잠겨 주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못 심은 논이 하얀 바다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고 며칠째 바다인데. 이 지역엔 나흘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금강 상류인 대청댐이 방류까지 했습니다. 비가 잠잠해야 복구도 가능한데 비가 또 올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갑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 지역에서 낙석이 떨어지고 토사가 유실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지반이 약해진 순천과 여수, 구례 등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산사태 위기경보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발령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지호 기자, 지금까지 발생한 인명피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인 오전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가 모두 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으로 9명입니다. 계속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는 모두 35명입니다. 이번 호우로 전국에서 12,000명 넘게 대피했고 아직 5,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침수되거나 파손된 주택은 270채가 넘고 가축 58만 마리를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접수된 농지 면적은 2만 7천 헥타르, 축구장 3만 8천 개 크기입니다. 네, 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걱정인데요. 현재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집안 탓에 코레일은 제한적으로 재개했던 일반 열차 운행을 어제 오후부터 다시 중단했습니다. 철도를 점검하다 선로 아래 집안이 유실된 걸 발견해 긴급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는 방침으로 현재는 대구 동해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KTX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선 잠수교가 지난 14일부터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50년 뒤에는 한반도의 빗줄기가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한반도 연 강수량은 10년 단위로 16mm씩 증가했고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강수 특성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년 뒤인 2070년엔 강원도 강릉시의 강우량이 연평균 1000mm가 넘는 등 강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어제 새벽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회의에서 이번 수해 피해를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기상이변은 일상화되는 것이라며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뜯어 고쳐야 한다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경북 예천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실무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던 지난 토요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홍준표 시장은 주말은 공무원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날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지난 15일 오전. 폭우로 라운딩은 오후 1시쯤 중단됐습니다. 당일 밤 대구에서 실종자 1명이, 경북에서는 1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비판이 나오자 홍 시장은 주말에 골프가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이 아니라면 비상근무 외에 주말은 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 쏟아지는 질문에 걸음을 멈추더니 기자들의 질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라운딩을 한 시점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구시의 공무원들은 일부가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즉각 사과하라며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이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비상근무 명령은 자신이 내린 것이 아니다. 골프를 치는 동안 대구시에는 보고를 받을 만한 비상 상황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심의에 나섭니다. 최근 근로자위원은 1,620원을, 사용자위원은 9,785원을 제시해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이던 노사 양측의 격차가 835원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반면 법무법인 의견서 고액소득 논란이 불거졌던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특위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늘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대해 불복 여부를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제3국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순방을 주제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집중호우 복구 작업과 재난피해 지원 등을 당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수해 현장을 방문하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에 진행한 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폭우 피해가 인재라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늦춰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폭우 피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일 폭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은 명품 쇼핑에 대통령은 일정을 무리하게 연장하며 국내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를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엄호했습니다. 좁쌀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흠집내기, 트집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수해 현장을 찾으며 신속한 복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을 따져묻겠다고 예고하면서 공방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늘 출범하는 한미 핵 협의그룹 NCG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 이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브리핑에서 이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d the president's expression of support. We always think it's important when other foreign leaders can make the trip to Ukraine. 이어 다른 외국 정상들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직접 대화하고 러시아가 가한 피해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We encourage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join us in supporting Ukraine. 미 국무부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규탄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워싱턴 선언 이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커트 캠벨 백악관 안보조정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국가안보실 김태호 1차장을 만나 오늘 출범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미양국은 정례적인 핵 협의 그룹을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전력이 총동원돼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또다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해오던 남성이 결국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여성은 숨을 거뒀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아파트에서 한 남성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이 남성은 불과 몇 분 전 이 아파트 6층 복도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새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던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말리던 여성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흉기에 찔린 30대 피해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해 남성은 과거 숨진 여성과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지난 5월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후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기도 했는데 결국 칼부림까지 한 겁니다. 남자가 이제 계속 만나자고 하고 뭐 귀찮게 하고 연락하고 막 하니까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그때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에는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고 최근 여성이 스토킹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강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해한 남성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젯밤 서울 물레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150여 명도 안내 방송을 듣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소방차와 구급차 여러 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구급 인력으로 분주합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물레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화재에 관련해서 대응 1단계를 화재 발화 일시 16분 후인 23시 30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인력 150여 명과 장비 5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0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발화 지점은 32평 아파트 거실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사상자 중 1명인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2명은 각각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진압되는 동안 놀란 150여 명의 주민은 아파트를 빠져나와 주변으로 대피했습니다. 바로 아랫집이어가지고 뭔가 냄새가 이상해 문 열어보니까 가스 다 차 있더라고요. 이미 집에 다 누워있길래 다 깨우고 저기 다 뜯어가지고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고.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산사태에 쓸려갔던 반려견 진순이가 27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주인과 재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집마당에 빗물과 토사가 덮쳤고 진순이는 실종됐다는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죽은 줄만 알았던 진순이가 그제 오전 5시 진흙에 온몸이 뒤덮인 상태로 집을 찾아와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었다며 반려인 권호량 씨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벌방리 주민 2명이 실종돼 구조당국은 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 권 씨는 진순이가 돌아온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실종된 이웃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혼수 상태설, 사망설 등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홍콩 배우 주윤발이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5일 홍콩에서 날 도박의 신이라 부르지마 영화 무대 인사 일정에 참석한 주윤발의 모습인데요.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팬들과 대화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주윤발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 13일 한 중국 매체가 주윤발이 뇌졸중으로 위독한 상태라 보도하며 시작됐는데요.
지난 4일 주윤발이 코로나에 확진되자 SNS엔 주윤발이 코로나에 감염돼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고 기사까지 났던 거라고요.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주윤발을 향해 팬들은 따거, 큰형님이라 부르며 반겼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취재진 앞에 선 조국 전 장관은 학위를 반납한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에선 딸의 허위 경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자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두 자녀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정에선 조 전 장관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따로 살던 딸의 허위 경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턴 확인서는 사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허위나 과장의 정도가 입학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다음 달 말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민 씨의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과 달리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하면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 씨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아 살해 처벌 수위가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4형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유기를 일반 살인 유기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최근 영아 대상 중범죄가 드러나면서 현행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는 법을 고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작년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구금됐다 숨진 이후 이란 전역의 반정부 시위가 빗발쳤는데요. 그 후 10개월 잠잠하던 경찰의 히잡 단속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거리 곳곳에 히잡 없이 자유롭게 외출한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아미니 사건이 있었죠. 이란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여성들의 복장을 단속하는 이른바 도덕경찰의 활동도 크게 줄었는데요. 그러나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이 같은 히잡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에선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요. 변화의 바람은 잠깐이었을까요? 이란 거리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민자들, 그 간절한 바람을 이용한 밀입국 사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알선업자들이 돈만 받고 도망치는 탓에 위험천만한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한번 보시죠. 군인들이 트럭 뒷문을 열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멕시코 남부 베라크루스, 약 200여 명의 이민자들이 트럭 짐칸에 갇혀 있다 가까스로 구출됐는데요. 이 중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19명이나 있었다고요. 펄펄 끓는 날씨에 물도 음식도 없이 좁은 짐칸에 갇혀있던 사람들.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돼 이민당국으로 인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트레일러 안에서 수십 명이 질식해 숨지는 참사도 있었는데요. 날로 조직화하고 거대해지는 밀입국 범죄, 대책은 없는 걸까요?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건 동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한 마을에 때 아닌 토끼떼가 기승인데요. 귀엽긴 한데 당연히 여러모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토끼들이 거리를 점령한 이곳은 미국 플로리다의 한 교회 마을. 마냥 귀엽다고 보고만 있기엔 그 수가 제법 많죠. 한 주민이 그간 키우던 토끼들을 마구잡이로 풀어놓고 이사를 간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적게는 60에서 100마리에 이르는 토끼들. 번식력도 문제지만 곳곳에 포식자가 있고 날이 더운 플로리다의 환경 역시 토끼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데요. 시 당국이 토끼 박멸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토끼들을 구조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책임질 수 없다면 시작도 말아야겠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삼계탕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이 1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집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먹는 비용도 크게 올랐는데요. 한국물가정보는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비용이 34,86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1.2%,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는 42.9%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인구가 77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00만 명을 넘었던 서울 인구는 2016년부터 1,000만 명 아래로 내려섰고 작년엔 942만 명이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전북 등 인구 위기를 겪는 다른 지자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높은 가계부채를 그대로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도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태풍 상륙으로 강풍과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신장웨이월 자치구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중국 CCTV가 보도한 남부 푸젠성의 모습입니다. 태풍이 강타한 도시는 말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 허리까지 차오른 빗물에 주민 1,000여 명이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홍콩과 마카오에도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고 광둥성과 하이난성 또한 악천후 속에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做好城市内涝的这个风险排查，及时转移低洼易涝地区还有老旧小区的群众。 북부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인 화염산의 여의봉 온도계는 80도를 가리켰습니다. 传说中的火焰山体验到了我人生中的最高温，经过半山的温度是80度，非常的高。 중국 관영 신장일보는 저지대 측정 온도가 52도를 넘었다며 중국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최소 닷새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폭파됐던 러시아 크림대교에서 또다시 폭발이 발생해 일가족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보복 공습에 나설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교량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주변엔 파편이 나등굽니다. 근처에 있던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새벽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2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 크림대교의 통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По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Крымском мосту. В результате ЧП остановлено автомобильное движение на Крымском мосту. причины выясняются. 이번 사건으로 차를 타고 여행 중이던 일가족 3명 중 부모가 숨지고 10대 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수중 드론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По данным следствия, в ночь с 16 на 17 июля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го акта, совершенного спецслужбами Украины,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이자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은 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의 폭파 공격으로 교량 일부가 붕괴돼 올해 2월까지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Авторы, исполнители, заказчики, спецслужбы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측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 하는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 농산물과 비료 수출 보장 약속 등이 이행되지 않는 한 오늘부터 흑해 곡물 협정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를 비롯해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미국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을 한층 위험에 빠뜨린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가운데 현재 전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에도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제든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대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경기 남부는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고 80mm 이상, 제주 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한꺼번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충청과 남부, 제주 산지에는 호우 경보가 유지 중이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4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도 350mm 이상,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은 5에서 60mm로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맛비가 주춤하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